안녕하세요. 호주 완전조복의 조셉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현재 퀸슬랜드 교육청 유학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은정 상무관님을 저희가 직접 모셔가지고요. 2020년도부터 바뀌는 입시 제도인 ATAR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상무관님을 모셔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상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무관님 혹시 본인 소개 좀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퀸슬랜드주 교육청 국제부서 에듀케이션 퀸슬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알려져 있죠. 팀에서 한국, 홍콩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조셉 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최근 변화된 퀸슬랜드주의 그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에이타가 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OP 세대예요. 예전에는 OP, 2019년도까지는 OP라고 했죠. 그죠? 네. OP는 이제 오버롤 포지션으로 내신 능급 100%로 대학을 가는 거였는데요.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바뀌는 에이타. 제가 공부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무관님, 에이타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미 호주 내 다른 주에서는요, 에이타, 즉 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라는 제도로 수년간 대학 입시 제도를 시행해 왔었는데요. 퀸슬랜드 주에서는 2019년 11학년부터 이 제도를 반영하여 2020년 12학년인 학생들에게 처음 에이타로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대학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에이타란 뭐냐면 11, 12학년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12학년 수학 기간 중 내신 평가 3번, 외부고사 1번을 통해서 개개인의 성적이 그 퀸슬랜드 주 내의 전체 12학년 학생들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평가해서 나온 어떤 수치입니다. 개인 성적이 숫자로 변환되어서 나오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게 성적이 수치가 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두 평가제도 모두 다 이제 학생의 성적이 12학년 전체 학생들과 성적 비교 평가하여서 본인의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비교 지표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학생의 에이타가 80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요, 그거는 전 과목 성적의 평균이 80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학생이 상위 20% 안에 위치해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0부터 99.95까지를 지표로 놔두고 99.95가 거의 탑 스코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에이타와 OP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영어 과목인 것 같아요. 영어 과목이 이전에 OP에서는 필수 과목은 아니었어요. 에이타는 의무적으로 영어 과목을 무조건 선택을 해서 해야 하고, 대신 성적이 반영이 될 때는요, 영어는 패스만 하면 돼요. 근데 영어가 기본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필수 과목은 영어 한 과목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학 또는 과학은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대학들이 본인의 학생들이 12학년을 진학을 했을 때 이제 어느 대학을 가느냐 지원할 때 그 대학의 프리리퀴짓이라고 하죠. 꼭 필수 과목으로 선택해야지만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전에는 학년이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11학년, 12학년. OP 때는 11학년보다 12학년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랬는데 이번 바뀐 거에는 유닛이라는 개념의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네. 에이타의 유닛. 네. 그 유닛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11, 12학년이라고 명칭을 하고 학년별로 1학기, 2학기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지고 유닛 1, 2, 3, 4라고 해서 크게 나누어지는데, 보통의 11학년 과정에서 이제 유닛 1, 2를 하게 되고요. 3, 4는 12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11학년에 이루어지는 유닛 1, 2의 개념은 포머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3, 4는 서머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12학년 과정이 훨씬 더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전의 OP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11학년 성적이 조금 들어가고 12학년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새로운 에이타에서는 유닛 3 and 4의 평가를 가지고 최종 그 학생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성적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닛 1, 2의 성적은 에이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무조건 패스 이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닛 3, 4, 그러니까 3, 4 거의 12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3번의 인터널 어세스먼트, 즉 내신에 반영이 되는 평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가의 방법이 흔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험만은 아니고요. 과목별로 실험에 의한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유닛 3가 시작이 되면 학교에서 교과별로 학생들에게 그 평가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선택한 과목으로 쭉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바꾸거나 이러기는 힘든 건가요? 네, 과목 선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퀸슬랜드주 내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이 되면 학부모와 진로 상담 선생님, 과목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해서 셋 플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목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과목 선정은 본인들이 어느 대학을 혹은 어느 진로를 추후에 갈 것인가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각 대학이나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과 혹은 과정들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학년부터는 선정된 과목은 변경이 거의 어렵고요. 그럼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유학생이 10학년 이후에 오기는 조금 많이 힘들겠네요. 예. 저희 학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10학년 늦어도 2학기 초에는 오기를 희망을 하는데 10학년 2학기 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영어 과정을 하고 나서 11학년으로 바로 들어가야 그쵸, 되는데요. 그쵸. 예. 그게 아니고 10학년 2학기 때 본과정을 들어가는 걸 선호를 하죠. 그렇겠네요. 이제는 과목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말하는 고1이죠. 고1 때 오게 되면은 영어 과정을 결국 6개월에서 9개월을 해야 되니 입학 시점이 11학년이 되면은 바로 입시생이 되는 거 과목은 바꾸기가 힘드니 그거는 어머님들이 한번 유학을 생각할 때 아이들의 나이에 대해서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목 얘기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이제 에이타 점수를 할 때는 과연 몇 과목이 공부를 해야 되고 몇 과목이 성적이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 과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영어 과목의 중요성 그 부분 한 번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에이타를 위해서는 총 6개 과목을 이제 선정을 할 수 있으며 과목은 제너럴 서브젝트와 어플라이드 서브젝트로 나뉘는데요. 5개 이 제너럴 서브젝트 플러스 한 과목의 그 어플라이드 서브젝트를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6개 모두 제너럴 서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 11, 12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영어는 필수 과목이고요. 무조건 패스 C 이상을 맞아야만 합니다. 다만 에이타 성적은 네. 6개 과목 중 최고 상위 5개 과목의 성적으로만 이루어지고요. 중요 과목은 영어와 기본 수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과목이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과에서 어느 과정을 이수를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셔서 각 과목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에서 뭘 공부할지를 미리 좀 정해놓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도 그렇고 좀 많이 미팅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결정해놓고 과목을 선정하는 부분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보통 10학년 때요 셋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Senior Education and Training Pla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두 번의 미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선생님이라든가 가이던스 오피서, 진로 상담 선생님하고 과목별 선생님들하고 면담 후에 어느 분야로 내가 갈 건지 경상대로 갈 건지 혹은 적어도 뭐 이과를 가게 될 건지 아니면 그쵸. 특수학과를 가게 된다면 적어도 대학과 과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세요. 유학생 부모님들께서는 혹여 그 과정에서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참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한테만 맡겨놓는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원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런 미팅은 꼭 가셔서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 과정이 필수잖아요. 우리가 계속 영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같은 유학생들 조금 영어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어 과목은 크게 5개의 분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크게 나눠진다고 하면 잉글리시가 있고요. 보통 제너럴 잉글리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터레처,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과목에서 잉글리시 앤 리터레처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하이 레벨이죠.
그리고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Essential English가 있어요. 학교를 선정할 적에 유학생들은 모든 학교에서 실은 EALD,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and Dialect라는 과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네. 정 영어가 너무 어려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개의 제너럴 서브젝트와 하나의 어플라이드 서브젝트를 선택을 하실 때 이 어플라이드 서브젝트를 에센셜 잉글리시로 선택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겠네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6과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5과목만 결국은 성적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과목을 영어로 잡아놓으면은 이 영어는 무조건 패스는 해야 됩니다. C 이상은 돼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점수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신 게 학교를 처음에 선정하실 때 과목, 오퍼, 학교에서 어떠한 영어에 대한 과목을 오퍼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전학을 간다든지 그러시는 일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배점이요. 네. Essential English든 EALD든 아니면 아까 English Literature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거든 100점은 똑같은 배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난이도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고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과목별 난이도에 대한 그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네. 그거는 적용이 모든 과목에 되는데요. 네. 그리고 어려운 과목을 했다고 해서 점수를 추가 보너스 점수를 받는 제도가 아니고요. A판은 네네. 이제 그 해 12학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에서 Literature and Extension을 공부를 했었을 때 네. 50명이 공부를 했었을 때 그 중간 점수가 평균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내가 실은 60점을 맞았지만 에이타 성적으로 변할 때는 80점 혹은 85점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 동급 학년 학생들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에이타가 포지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랭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어느 위치에 내 점수 역시도 점수로 반영이 되는 때 그게 같이 적용이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스케일링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건 화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A, B, C 난이도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학 시에서 내가 40점을 맞았다고 해서 40점 환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70점으로 환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해 학년의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그 결과를 봐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첫 해고 더더군다나 예상을 하기가 전혀 어려워요. 현재 대부분의 모든 과목에서는 내신 성적이 75%가 반영이 되고 네. 외부고사는 25%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만 내신 50%, 외부고사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이 수학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외부고사 50%가 큰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한국 학생들은 시험에 특성화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맞아. 또 시험은 또 잘 보고 반대로 PPT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약함이 있죠. 왜냐면은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거에는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 50%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굿 어드밴티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도 내신 등급이 75%나 들어간다 하니 학교의 참여율 네. 되게 중요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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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저 때는 QCS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12학년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8월 마지막 주 때쯤일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학교의 레벨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죠? 1등부터 380개 학교를 와가지고 거기서 380등에서 1등하는 아이와 1등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어디 시골로 가가지고 내신 등급 잘 받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네. 실은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받은 인포메이션으로는 그 스탠다드가 A 학교나 B 학교나 C 학교나 동일해야 돼요. QCAA, 그러니까 평가교육기관에서 A라는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과 Z라는 외딴 곳에? 학교에서 네, 외딴 네, 곳에서 네, 받은 네. A라는 학생이 성적이 A가 동일한지 안 한지, 그게 A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QCAA 평가교육기관에서 시험 제출 순간부터 평가를 한 것들을 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A든 Z든 두 학교의 12학년의 A는
동일한 수준이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될까요? 네. 10학년에 들어서면서 아까 네. 과목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학년에 먼저 어느 정도 이제 큰 굵직한 테두리는 예, 아이가 생각을 해서 문과냐 이과냐 아니면 특수과냐라든가를 정해놓고요. 10학년 때 과목 선정을 해서 들어보고 과목을 변경을 해서 해보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비즈니스 쉬울 것 같아 해서 했는데 비즈니스 과목이 그렇죠. 너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과목을 선정을 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그 과정을 10학년 때 겪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11학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과목을 설정해서 그 과목에 가능하면 바꾸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요.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네, 외부고사로 치를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마찬가지 한국어도 제2외국어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외부고사는 현재 10월 말에서 11월 초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네.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그 타임테이블이 나와져 있거든요. 11학년 때 미리 과목 선정을 할 때 진로 상담 선생님께 한국어를 12학년 때 외부고사로 시니어 익스터널 이그잼을 본인이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12학년 때 한국어 시험 원서 접수를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추가 과목을 하면요. 에이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오피도 그렇고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너스 랭크라는 게 있어요. 각 대학에서 주는 게. 이거는 에이타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그쵸. 추가 점수를 네네. 주는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가 보너스 점수가 될 수 있죠. 굉장히 큰 팁입니다. 그럼 내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내신은 없고 이거는 100% 외부고사에만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학과, 뭐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뭐 엔지니어링 학과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교육학과들은 꼭 과학 과목을 뭐 선택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과학에서도 특별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미리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세요. 학교에 계신 가이던스 오피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편한 게 아무래도 한국말로 상담하실 수 있는 게 유학원 원장님들이시잖아요. 상담하셔서 과목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적어도 아이들이 11, 12학년 때 방황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걸로 준비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익스터널 이그잼 같은 경우 외부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9월 말쯤에 모의고사를 전 12학년이 치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학교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자료들, 리소스들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쭉 우리 상무관님 모셔놓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많은 거가 바뀌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건 바뀐 건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과목 수는 6과목 또는 5과목 정도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단지 이제 외부고사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네, 시험입니다. 맞습니다. 그 시험이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첫 시험이에요. 첫 시험이고 이제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 지금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난이도로 시험을 보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TAC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애들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전공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지금 빨리 에이전트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큐텍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큐텍 지원을 도와드리고 어떠한 대학으로 어떠한 과로 전공을 정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부하는 있는 과목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텍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9월 말, 뭐 10월 이렇게 별로 이제 그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퀸즐랜드 주 내에서는 6개 대학과 과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실 수 있고 만약에 혹시 타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타주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상담하셔서 지원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